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거래입니다.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가 미래산업에 돈을 쓰겠다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시장도 그 흐름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 5일선이 21선 하향 돌파를 하질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저점을 두 번 높이는, 어쩌면 전일 저점을 높이는 도지형이 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일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면 5일선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금일 5일선, 21선을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탈하는 음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느 정도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올 거다. 중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5일선, 21선을 이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바로 살아나기보다는 조금 일정 기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5일선을 살리는 모습이죠. 5일선 돌파, 장대모 돌파, 조정. 제가 전에 뭐라고 했나요? 일시적으로 한 3거리에서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정도 돼야지 갈만한 이 저항대를 단 하루 만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하루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양봉 흐름이 나온 부분입니다. 물론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가 또 저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를 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가기보다는 1% 이내로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가면서 주도존에서 순환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이제 코스닥 내에 있는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좋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코스닥 개장 30주년 기념 행사의 첫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3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동안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 첫날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같은 다양한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일 이런 행사로 인해서 첫날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이틀간의 일정이 더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정책이나 지원 방향이 나오는지도 방안이 나오는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충분히 살릴 거라 보고 있고, 향후에 2000포인트, 3000포인트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2000포인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봐요.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그 지수하고의 그런 갭파가 너무 심하거든요. 10배 차이야 거의.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기본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납폭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를 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오래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정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한 40%에서 50% 이상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다음에 납폭이 과도한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상방에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상승이 나오다가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왜냐면 코스닥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야.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납폭가되든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왔는데, 정부는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을 제가 묶어 놓은 건데요. 정부가 다시 한번 이런 점을 강조를 했죠. 이제 올해 AI와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그 이제 2차 전지까지. 그래서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약 16조 원 규모의 이제 바이오는 제외죠. 죄송합니다. 6가지에 대한
그, 그 핵심 산업에 대해서 약 1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AI에 6조 원, 그다음에 반도체에 4조 2천억 원, 미래차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바이오 백신에 2조 3,200억 원, 2차 전지 1조 5,800억 원까지 이렇게 총 30조 원의 이상의 정책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50조 원 규모의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했죠.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금일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자금이 어느 산업에 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먼저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강조하지만 금일 시장도 보면 AI 관련주와 반도체 장비주, 일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건설주였습니다. 동신건설, 금호건설, 남강토건, 동양파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돼요. 반도체 공장은 공장 하나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도로, 산업단지 같은 기반 시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전력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결국 금일 건설주의 강세도 반도체 산업 확대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예상한 대로 투자 심리가 좀 죽으면서 일시적으로 죽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종목이 성장하기 위해서 유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살아날 거라 보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하나의 업종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금이 순환하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이후에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는 AI와 반도체, 미래산업, 그리고 아직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은 성장주들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작점이죠. 어쩌보면 코닥은 시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 이젠 우리가 이거 말고도 주목해야 될 점은 반기 말 리밸런싱과 국민연금 비중 규정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포트폴리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급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금일 시장을 보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성장 산업에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로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최근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당히 상승이 진행되었죠.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도 많은 성장주들이 과거 하락폭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진짜 성장주들 대부분 이제 납폭돼 있는 그 이게 신규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라고 하면 최근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나온 애들이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잖아요.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장기 바닥권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금일 발표된 정책들 역시 대부분 AI와 미래성장산업, 혁신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작은 흐름이 조금씩 코스닥 성장주를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당장 모든 종목이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환하면서 간다는 거죠. 제발 저는 코스닥이 급등이 아니라 소폭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중장기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폭 상승 흐름으로. 급등이 아니라 급등이 나오면 또 소화과정 거치면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을 좋은 흐름을 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폭 상승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저는 지금 이 코스닥이 이 가정 현재 그 정부 정책의 가정의 추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일 발표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항상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과정을 반복해온 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급락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가대나폭 성장주와 신규 상장주들, 특히 가대나폭 신규 상장주를 차분하게 보유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전 코스닥 2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00까지 봤지만 2000은 무조건 갈 것 같아 나는. 그래서 2000까지는 그냥 납포가도한 그냥 그 신규 상장주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개별 차트를 보시면 구별 못해요. 개별 차트상은 어째봤든 단기 저항 때 부딪히는 모양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해야지 좀 크게 먹는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스닥 30주년 행사도 아직 이틀에 일정이 더 남아있는 만큼 코스닥 활성화와 혁신기업 육성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는지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작은 흐름 그리고 차트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좀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종목들 한번 볼까요? 원래는 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종목은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저점 찍은 뒤에 14,610원까지 간 뒤에 거의 한 30% 정도 갔죠. 그렇지만 아직 멀었다. 이미 너무 심하게 내줬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내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 정책에서 어쩌면 국민성장 펀드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AI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 제가 강조 드린 거야. 그 아크릴부터 이제 노타는 좀 미지근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밀려도 할 말은 없어. 쌍바닥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역헤드 쉴더머 가도 할 말은 없긴 한데 바로 갈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 현재로는. 다만 제가 왜냐면 이 아크릴이나 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한번 보는 거죠. 월봉상 보시면 밑꼬리를 안 깨트렸죠. 16,950원 밑꼬리를 안 깨트렸기 때문에 밑꼬리를 깨트리고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종종 밑꼬리 깨트리지 않고 급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페이크를 쓴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야 코스닥이 한번 더 조정 나오려나? 라는 생각도 들어. 이 밑꼬리 안 깨트렸기 때문에 한번 깨트리고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깨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음봉을 살리는 양봉 흐름이잖아. 그러면 운이 정말 닿는다면 이번 주에 급등 바로 내일 하고 내일 모레까지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야. 30주년 이제 행사가 내일 모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나온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시세가 좀 미기진해도 그리고 옹크 크로스도 뭐 금일은 좀 조정은 나왔죠. 딱히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순환하면서 가는 거니까. 테라뷰 같은 경우도 전에 내용 나면서 시세가 이렇게 급등 나왔지만 서서히 이제 5일선을 잘 타면서 우상향을 전개하려는 모습 21선을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테라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밀렸잖아요. 2800원에서 2200원까지 거의 90%까지 밀렸기 때문에 매수해볼 가치는 있었던 거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사인 솔루션 AI 분야에서 이제 한 얘네 1, 2, 3, 4, 5 종목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인 솔루션도 좀 이쁘게 흐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제 3,000단 제약을 제가 말씀드렸고 납품이 워낙 크다 보니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밀겠습니까? 오히려 한번 상방으로 보낸 다음에 죽여도 죽지 바로 끝내진 않을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다림의 자리야. 기다려야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커드 메디신도 괜찮고 SM 서지 역시나 뭐 수급 전일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오늘 뭐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 부분인데 도정이야. 굉장히 이쁜 종이고 21선 앞두고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뭐 나쁜 흐름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뭐 HVM도 그렇고 뭐 수급 흐름이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금일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저항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지. 신규 상장주는 깨끗하잖아. 신규 상장주는 깨끗해서 좋아 나는. 판때기가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정말 얘네들 세정만 맘만 먹으면 얘네들 물량 다 흡입한 다음에 그냥 끌어올리는 거야 계속.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신규 성장주는. 그리고 로봇 자동화 부에서는 저 MBR 모션,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를 말씀드렸었죠. 뭐 여전히 오일선을 내에서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납폭이 워낙 과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됩니다.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알맥도 금일 시도 나왔다 밀렸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납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아머센스든 역시나 이렇게 음봉이 닿은 다음에 금이 25%까지 이렇게 갔죠. 이 종목도 저점 대비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점 대비 거의 30% 이상 시세가 나온 부분이고 더 갈 거예요 아마. 너무 오버를 쳤잖아.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세크도 모양이 역시나 나쁘지 않죠.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뭐 종목들이 다 괜찮아. 나쁘게 큰 종목들은 지금 다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IT산 글로벌이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뭐 조정나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PS텍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한 번씩은 크게 시세가 나올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다. 그래서 종목들을 대략 보면 아직은 배고프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얘네들은 배고파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출발 지점이다. 시세가 나올 아직 완벽하게 다 나오지 않았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 40% 이상은 나와야지. 그때 이제 매도하셔도 매도해도 매도하는 거지. 뭐 단순히 10% 20% 나와서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차트로만 보면 불안하잖아. 저항대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갭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2000포인트까지 보셔라. 그냥 2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보고 그냥 냅둬 봐라. 그냥 무시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나중에 보면 크게 가 있더라고. 대체로 종목들이. 이게 빠질 만큼 다 빠진 거거든. 신규 상장주들은. 그 대체로 크게 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린 거고. 다만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AI에 이제 투자가 제일 크잖아요. 국민성장 펀드로 봤을 때는 AI. 그 AI 분야에 있는 이제 AI 분야에 있고 신규 상장 주면 이제 낙폭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된 신규 상장주 내에서 AI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내에서 섹터별로 상관없이 그냥 매수해도 수익은 충분히 본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만약에 제대로 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낙폭과대에 대한 과도한 신규 상장주 내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게 사실 답이긴 해요. 왜냐면 이재명 정부 스타일을 제가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 정부는 이제 이 정부는 코스피도 그렇고 섹터가 하나 터지잖아? 그럼 그 섹터만 주구장창 올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주구장창 올리고 그 외 애들은 패대기 치는 성향이 많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를 강조한 이유가 AI 내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약간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스타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 거고 일단은 저는 과거 경험 봤을 때는 이렇게 납폭돼 있는 종목들 하나씩 회복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